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천과 포천과 가평 이렇게 하나의 선거구가 되고 동두천과 양주는 분구가 되고 합구가 돼서 분구가 된다. 이러한 소문들을 많이 들으셨죠. 뉴스를 많이 보셨죠. 자,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전화를 많이 주십니다. 아, 진짜로 포천하고 가평하고 그리고 연천하고 합쳐지는 겁니까? 의원님, 연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저한테도 막 얘기하고 막 이럽니다. 그 결과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과정을 어떻게 되냐면은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단순하게 인구만을 가지고 그것을 선거구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 선거구를 어떻게 나누느냐? 아직까지는 단순한 인구로만 나누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과연 뭐부터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집 몇 평짜리를 질 것인가를 제일 먼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22대 국회에서 제일 먼저 결정해야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국회의원 정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것을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건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어떻게 되냐면 국회의원 정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에 200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헌법학자는 201명에서 299명이 200명 그 헌법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어떻게 되면 한계가 노리미트다, 200명 이상이면 300명도 되고 400명도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헌법 정신이다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디가 더 많냐? 201명에서 299명까지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인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면 정수는 300명이지만 헌법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299명 플러스 1 해갖고 세종특별자치시 1명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맞춘 거예요. 자, 그래서 21대 국회의원 정수는 국회의원 300명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인구가, 수도권의 인구가, 특히 경기도의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국회의원 수가 4명이 늘어나요. 무조건 늘어나는 데가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 그리고 경기도 하남, 그리고 경기도 평택, 이 3개, 그리고 인천 송도, 인천 서구라고 하는 인천 송도, 서구, 이렇게 하고 무조건 4석은 늘어났는데, 자, 그러면은 이것을 결정을 해야 돼요. 국회의원 정수를 304명으로 할 것이냐, 300명으로 할 것이냐. 자, 그러면은 300명으로 한다. 그게 헌법 정신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국회의원을 줄여야지 되는데 어디서 줄일 것이냐? 그러면 지역구에서 줄일 것이냐, 비례대표에서 줄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아직 결정이 안 난 거예요. 그럼 지역구에서 줄인다고 하면은 어디를 줄일 것이냐? 우리 서울 노원구 같은 경우는 현재 각 을병 3명이 국회의원이 있지만은 3명도 가능하고, 인구 상한선으로 기준으로 하면 2명도 가능하고 하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경기도 안산시 같은 경우도 상록구 2명, 그 다음에 단원구 2명, 4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4명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3명도 가능한 거고, 호남 쪽에서 1명 줄이고 영남 쪽에서 1명 줄이고 이래서 국회의원 정수로 300명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것으로 이렇게 줄일 것이냐, 아니면은 비례대표를 줄일 것이냐. 그러면 비례대표를 지금도 아무도 어떻게 비례대표 선출시기 모르는 연동형 비례대표, 위성 정당을 만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그 우리가 원하는 정당에다가 투표를 하는 병립형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치개혁특위에서 아무도 결정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양당 간에 아니면 교수단체 간에 이런 룰 세팅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것에 따라서 선거구는 많이 바뀌는데, 아니 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왜 이런 혼란이 있는 줄 알면서 왜 이렇게 미리 발표를 했나, 이렇게 보시면은 선거구 획정은 우리가 선거구 국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획정을 하고 확정을 하는 것이 국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선거구 약간의 변동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되면 국회 법률에 의해서도 하지만 법률에 따른 부칙에 의해서도 따라서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옆에 지역구 천원 한번 보시죠. 천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원, 화천, 양구, 인제, 춘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원, 화천, 양구, 인제, 춘천, 갑. 천원, 화천, 양구, 인제, 춘천, 을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하나는 천원, 화천, 양구, 인제와 춘천의 동 하나만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천원, 화천, 양구, 인제, 춘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다 춘천 일부분만 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칙으로 제정해서 나오는 선거구가 천원, 화천, 양구, 인제가 있고 서울의 중구, 성동구, 을, 중구, 성동구, 갑. 그 다음에 부산의 북구 강서가 북구 강서을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전라남도에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거구 획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선거구 획정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획정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아마도 거의 대부분 여야가 지금 거의 같은 생각이긴 하고 있기 때문에 포천, 가평, 포천은 그대로 선거구가 유지가 될 거고 아마 연천, 동두천, 양주 일부분이 포함이 되는 그런 선거구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렇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선거구 획정위원입니다. 제가 거기에 있는데 따르게 제가 연천 떨어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혹시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뭐 저기 연천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연천 제가 그동안 잘 관리해놨습니다. 무조건 우리 후보가 이기게끔 제가 연천에서 거의 70% 이상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연천 제가 잘 관리해놨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제가 다 밀어드릴 테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은 뭐냐? 지금은 현행 선거구대로 포천하고 가평하고 포천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그리고 또 지역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고 앞으로 잘나올 후보가 반드시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국민의힘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이해가 되셨죠? 해가지고 어차피 선거 획정은 2월 말이나 3월 초에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저거 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현재 가평과 포천과 가평에서 우리가 이렇게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도 선거법 많이 듣고 그래가지고 하도 두드러 맞아갖고 그렇습니다. 최춘식 의원님 아시겠죠? 예, 이렇게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가장 답답해하고 그 다음에 또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아니 왜 이렇게 국회에서 무기력해 진짜 좀 가서 좀 싸우기도 하고 또 밀어붙일 때도 밀어붙이고 막 이렇게 해주되는데 왜 그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했을까? 그랬을 때 국회에서는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어떤 회의 중이나 회의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회의 중에 사실상 몸싸움도 안 되고 다 그런 것은 다 법률적으로 걸려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어 있냐?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당시의 범야권은 다 합치면 190석이었고 우리는 국민의당 3석까지 다 포함해서 110석밖에 안 됐었던 거예요. 이미 선진화법이 무력화된 그러니까 민주당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우리가 또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정권 교체를 이뤘고 지방 우리 경기도 교체를 이뤄서 31개 시군 중에 22개를 우리가 이겼으니까요. 경기도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전히 의회 권력을 민주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우리 의회 권력을 22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 힘이 과반수 이상의 제1당이 돼서 진정한 정권 교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과 또 포천 시민들, 가평 국민들에게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국민의 힘을 여러분들 힘으로, 여러분들 손으로, 여러분들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자, 선거는
누가 뜁니까? 선거는 다른 사람이 뛰는 게 아닙니다. 선거는 누가 뛰냐면은 선거는 본인이 뛰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정한다고 치더라도 결국은 후보 본인이 뛰어야지 됩니다. 근데 후보 본인 혼자만 뛰는 건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는 누가 뛰어야 되냐? 내 가족들이 뛰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 본인과 내 가족들이 선거를 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뭐 선거 6명, 7명만 뛰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러 가족들이 함께 뛰어줘야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여기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다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고 그 다음에 백영현 시장 만들고 그 다음에 군수님 만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가족이 됐을 때 저는 22대 총선 내년도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가 압승할 수 있고 그 압승의 바람 그 시작을 바로 이곳 포천과 가평과 포천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평 포천 그 다음에 포천 가평 당원들 여러분들께서 22대 총선 승리에 앞장서 주십시오. 그 길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